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 13분 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이제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어, 수익을 얻기 어렵고, 그리고 이 자산 가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어? 수학적, 물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어,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앤서니 세뮬슨이 얘기한 랜덤 워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하고 시장의 일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에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 앤서니 세뮤얼스는 미국 신고전파 경제학자인데,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평가되고 있고요. 굉장히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단독 수상했고, 경제학을 수학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수학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경제학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인문학적이 아닌 수학적으로 일어난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그래서 별명이 경제학을 수학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시고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이게 수학적으로 움직이고 물리학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이 처음 얘기한 거는 아니고 약 100년 전에 1900년대 루이 바실리에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은 생전에 뭐 그렇게 크게 평가받지는 못한 사람인데, 이분의 논문을 폴 앤서니 세뮬슨이 읽고 극찬을 합니다. 극찬. 그래서 이 투기 이론, 그 루이 바실레가 쓴 투기 이론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통찰이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재조명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프랑스의 증시 주가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무작위로 움직인다. 무작위로 움직이고 결국에 주식 투자의 주식 투기라고 얘기를 표현했네요. 여기는 주식 투기의 수학적인 기대값은 0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고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거는 브라운 운동,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주가 움직임을 브라운 운동에 대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주가의 움직임이 불규칙하고 무작위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특정 가격에 이를 확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겁니다. 정규 분포.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발산을 했죠. 그냥 사방팔방으로 발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시작점에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이 어떤 확률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이 말이죠. 정규 분포. 이렇게 정규 분포 알죠? 그래서 결국에는 통계학적인 특성을 따른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론 쪽이다. 확률론.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리학과 현대 양자 물리학과의 차이점이 이거죠.
확률론적인, 예, 확률론적이다. 어. 그래서 브라운 운동에서 설명드리자면 액체나 기체 속의 미세 입자들이 서로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이죠.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이고 여기 아인슈타인이 나오네요.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수학, 그다음에 컴퓨터, 물리학 분야에서 임의 방향으로 연속적인 걸음을 나타내는 수학적 개념으로 쓰이는 무작위 행보, 랜덤 워크, 결국 주치자 행보죠, 주치자. 알콜릭스, 예.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갈지,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데, 이거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결국에는 이게 불안 운동이, 원인이, 결국엔 주위 분자 간의 충돌 때문이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입자랑 부딪히는 게 당구공처럼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움직임이 이렇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이게 밝힌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밝혀낸 건가? 결국에는 결론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생전에 이거 모른다. 결론 모른다. 이거 각광받을 수 있는 통찰이 아니죠. 결국에는 생전에 이 논문은 묻혔습니다. 묻혔어. 이거 뭐 어쩌라고 모르는 거 어쩌라고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폴 세뮤얼슨에 의해서 바실리의 이론의 실수를 보완해서 기하 브라운 운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야, 이거 불규칙한 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 바실리에가 결국, 주식 투기의 기대값은 0이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손실은 100%, 마이너스 1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0 이하로는 안 된다. 마이너스가 되질 않지 않느냐. 마이너스 얼마가 되지 않는다. 어? 결국엔 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바실리에는 이 부분을 실수를 했다. 그래서 어, 이 세뮤얼스는 이 운동을 기하 브라운 운동이라고 했고, 현대 금융공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하 브라운 운동 이거를 어떻게 유도했느냐, 그래서 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 브라운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주가의 움직임을 어, 랜덤워크 이론에 따라서 동전 던지기 게임으로 설정을 한 거죠. 동전 던지기 게임. 결국에는 상승 50%, 하락 50%를 가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적용해서 동전이 앞면이 나면 주가가 상승하고 뒷면이 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설정한다. 이제 랜덤워크 이론에 따라서 설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는 드리프트, 무위험 수익률, 이거 뭐죠? 이자율이죠, 이자율. 응? 기준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그 금리 상승기를 보시면서 느끼셨을 건데,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은데, 요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건 알 수 있죠.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서 뭐 디플레이션을 간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고, 이런 게 같이 움직이는 코스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등의 효과, 그러니까 이자율, 금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리프트만큼은 오르게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죠. 오르게 되어 있다. 결국에는 토탈을 해서 보면은 오르게 된다. 왜?
이게 이제 수급이 깡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급이 깡패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뭐냐? 수급이 깡패는 수요가 들어오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이다. 돈의 힘이고, 이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동성이다. 돈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어, 총선, 대선 앞두고서 지금 돈이 풀리고 있죠. 그냥 풀리고 있어요. M2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머리 복잡하죠? 그래서, 드리프트, 주가 수익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유도하는 거를 보자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 저도 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안 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랜덤 워크가 이렇게 됐고, 총 시행 횟수, 그리고 로그를 씌우고 해서 결론은 기아 브라운 운동식이 여기 나옵니다. 결국엔 11번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유도 과정을 알자는 게 아니라 이런 모형이 만들어졌고요. 결국에는 결정론적인 식이 아니라 확률론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확률론적인 식이 되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강세장에서도 모든 종목이 오르는 강세장도 아주 가끔은 오긴 하는데 보통 강세장에도 30% 정도의 주가는 하락을 하더라. 어?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어떻습니까? 한 30% 정도는 상승을 하더라. 어? 그리고 횡보장에서는 어떻습니까? 50대 50이죠, 보통.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게 반반 정도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이것도 벌써 확률론적인 거죠. 확률론적.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서, 여러분, 이게 술 취한 사람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인도로 갈지, 차도로 갈지, 모르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랜덤 워크라서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결론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홀짝 게임으로 본 것이고 이 시기 금융 분야에 지금 현대 금융시장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다. 이용이 되고 있고 현대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바로 이 홀짝 게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홀짝 게임. 에?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엔 운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로또도 마찬가지죠. 로또도 운이지만 예? 운이 절대로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뭐다? 로또를 사지 않는 사람은 사지 않는 사람. 다음에게는 운이 절대로 올 수 없다. 운.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칠기삼. 기술이 3이다. 운칠기삼. 3이죠. 3. 그래서 운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어,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마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파마라는 경제학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은 대부분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단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의 주식의 가격은 관련된 호재나 뉴스 정보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거래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뉴스를 늦게 알아도 이거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정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시장으로 나눴습니다. 효율 시장, 약형 효율 시장은
현재 주가가 해당 회사의 과거 정보,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재무제표. 자, 1분기 실적은 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이게 언제 발표됩니까? 4월에 발표되잖아요. 4월에. 그러면 1월에서 3월에 나온 과거의 재무제표 실적이 4월에 발표가 되는데, 이거를 4월에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보고 뭐 주식을 매매를 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왜 말이 안 되느냐? 1월부터 3월 뭐 판매량 같은 거는 어떤 기업의 판매량 같은 거는 이 기업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대충 주변에 팔리는 것만 봐도 대충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식을 사거나 파는 사람들이, 사팔사팔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재무제표도. 실적 발표마저도 발표 전에 주가가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응? 과거의 데이터는 있지만 현재와 미래의 데이터는 아직 반영이 안 돼. 미래는 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예. 자, 그럼 강형은, 자, 이거는 현재 모든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상황.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약형하고, 여기는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 변동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더해서 신제품 개발 현황. 신제품이 어떤 게 나왔어요? 응? 뭐 애플 같으면 뭐 비전 프로 같은 거죠. 비전 프로 나오기 전에 발표만으로도 이런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 그리고 강형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미래에 발표될 기업의 내부 정보, 실적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요새? 10년 후 거를 땡겨와서 시장에 반영하는 거. 이런 걸 강형 효율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고 굉장히 지금 각광받는 산업일 경우에는 강형 효율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빨리빨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장의 수익률을 업비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한다는 게 뭐죠? 이 기업이 정말로 안 좋을 때, 이 기업이 망할 것 같대. 주가가 왕창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나. 그러면 이런 추가적인 망할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결국에는 어떻게 역발상을 하지 않는 한은 먹을 수 있는 게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또는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는 뭡니까? 내부의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죠. 내부자 거래이거나, 그 다음에 너무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거예요. 내가 샀는데 다음 날부터 막 호재가 뜨는 경우죠. 운이 좋은 경우를 제외하면 돈을 벌기 힘들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주식은 가격이 변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각 개인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주관이 개입된다. 주관이 개입된다는 건 뭡니까? 뭔 말이에요, 이거? 예? 확증 편향이 있는 거죠. 확증 편향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낙관적으로만 시장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만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 코스피 시장도 봅시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예? 지금 뭐 주주환원이 20 몇 프로인데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비관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낙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주환원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올라가면은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갖고 있는다. 저 같은 경우죠. 저 같은 경우가 이게 주주 환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는 싸니까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면 되죠. 낙관론자, 낙관론자는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죠. 명성.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뭐 계속 안 좋았었으니까 그냥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맞네. 그러면서 명성은 얻겠지만 돈은 누가 벌어요? 그냥 주식 들고 있었던 사람이 이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비난이 아니죠. 조롱이죠, 조롱. 조롱. 아직도 한국, 예? 뭐 한국 한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다 하면서 조롱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꿋꿋이 갖고 있는다.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마가 얘기한 효율적 시장 가설을 보시면은 그래서 결론은 내가 아는 뉴스.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이게 호재라서 산다? 그러니까 호재에는 팔고 악재에는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안 좋은 게 뭐가 있죠? 건설주가 제일 안 좋죠.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집값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이 사나가야 될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지. 랜덤 워크 이론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역발상으로 가져가는 거다. 또 지하실 가니까 지하실 밑에 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뚫고 내려가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뉴스는 모두가 아는 뉴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왔네. 그러면 그때는 살 때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근데 또 살 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른다. 아까 브라운 운동처럼 모르는 게 맞는 것이다. 모른다고 하는 게. 그래서 기적의 논리 선반영. 호재인데 왜 떨어져? 기적의 논리 선반영이죠. 선반영.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이례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절적 이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적 이례 현상은 여러분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절적 특성이라고 그러죠. 계절적 특성. 그래서 할로윈 전략이 나오고 이게 이제 114 전략. 이 11월에 사서 4월, 5월에 세린메이, 5월에 파는 전략. 계절적 특성은 인간에게 이제 달력이 만들어지고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365일이 생김으로써 만들어지는 계절적 특성인 거죠. 근데 그게 이런 주가에도 물리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월별 효과. 그래서 2월과 9월이 가장 통계적으로 안 좋더라. 그리고 5월 달에는 팔아야 되더라. 그래서 10월은 저점을 만들고 4월 달에 고점을 만든다. 하고점. 이런 계절적 특성이 있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별 호가는 특정한 달의 주가 수익이 다른 달에 아이고 자, 오늘은 죄송합니다. 남성들의 인생을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정한 달의 주가 수익률이 다른 달의 주가 수익률과 차이가 지속해서 나타난다. 계속 통계적으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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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래서 그게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패턴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게 계절적 특성이 되겠고요. 주말 효과. 주말 효과도 이게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는데 월요일 날 수익률이 가장 안 좋더라. 예? 그래서 기업들이 불리한 정보가 있을 때는 유리한 정보는 언제 합니까? 시장 장중에 발표를 하겠죠. 근데 불리한 상황. 왜냐면 미국은 주가를 올려야 돼, CEO가. 그런데 불리한 정보가 있으면은 주말 저녁, 예, 주말 저녁에 해야지 주가가 충격을 덜 받을 거 아닙니까? 예? 토요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좀 이성도 되찾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올빼미 공시를 주로 하더라. 불리한 정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월요일이 돼서야 매도를 하니까 월요일이 음, 수익률이 안 좋더라. 그래서 제가 그 변동성 말씀드릴 때도 했죠. 변동성. 변동성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때가 월요일이더라, 월요일.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요일이 돼서 매도하니까 월요일이 되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그래서 변동성 지표도 동성도 올라가더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일요일이 돼서 뭐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발생이 되고 나면 호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날 변동성이 증가하더라. 예?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올빼미 공시 때문에 월요일이 통계적으로 쌓이게 되면 수익률이 별로 안 좋더라.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또 이제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부터 팔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또 팔아놓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도 조금 안 좋더라.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는 보너스. 뭐 연말 보너스, 연초 보너스, 새해 보너스,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더라. 라는 거죠. 음. 그리고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새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감에 주식을 막 사놓는 거죠. 세 번째는 기관 연기금 등의 자금 집행을 하는 게 1월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설이 있는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업 시장의 일회 현상 중에 기업 특성적 일회 현상은 자, 소규모 기업일수록 주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거 뭐 결국에는 주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건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 소규모 기업일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시총이 어, 많이 움직이는 이유는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그동안 그 이것과 같은 거죠. 소액기업과 비슷하게죠. 소규모 기업일수록 소액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다가 뭔가 큰 뉴스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주가 수익률이 그나마 저평가돼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훨씬 주가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주가 오히려 좋을 때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상승장에서. 그리고 PE 효과. PE 효과라는 거는 주가 수익 비율이죠. 주가 수익 비율이 저 PER이죠. 저 퍼주들이 주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저 퍼주의 그러니까 PE 효과.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주식이 주가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소외기업이 정보의 부족에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의 존재와 체계적 위험의 과소평가가 되어 있고 초과 수익률의 추정상 오류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 소액기업. 그래서 항상 그 진흙 속의 진주를 찾는 노력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근데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장부 가치 대비 시장 가치 비율, book to market ratio. 결국엔 저 PBR, 그러니까 기업의 장부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높게 형성돼 있는 거. 거꾸로 하면 이제 PBR이죠. PBR이 낮은 주식들이 수익률이 동비율이 낮은 주식보다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저 PBR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더라. 상승할 때. 대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할 때는 하락률도 높겠죠. 결국에는 변동성이 큰 것이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외되지 않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납니다. 예? 안 나타나고 저 PER 안 되죠.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상승하는 고객에서는 고 PER이 된다. 고 PER이 되기 때문에 이 소외되지 않고 대형주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주면서 소외기업이 아니고 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고퍼들이 상승률이 더 높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랜덤 워크라 그랬습니다. 랜덤.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역발상 투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확률론적인 결정이 된다.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결국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고 공포에 매수를 하고 탐욕에 매도를 하는 이러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확률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자산도 배분을 해서 순환매라 그러죠. 순환매에 대비를 한다. 그리고 ETF를 활용해요. ETF. 분산 투자하기 뭐 자산이 부족하고 뭐 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삼성전자랑 뭐 10만 원짜리 요새는 10만 원짜리도 다 넘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인가요? 이런 걸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냐?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냐? 돈이 없는데 그럼 ETF를 활용하면 되죠. ETF 활용이나 소수점 매매를 활용하면 되는데 소수점 매매는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 ETF도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거래 비용이 낮은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 그래서 ETF도 적극 활용을 하자. 그러면은 이런 게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손실은 마이너스 100에서 제한되죠. 그리고 수익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손익비가를 적절하게 가져가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장기 투자더라. 그리고 장기 투자가 거래 비용이 훨씬 적죠. 거래 비용이 적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적절하게 비중 조절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손익비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장기 투자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바실리에가 투기의 기대값은 0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수를 한 게, 예? 이 손실은 마이너스 100%에서 제한된다. 그래 주가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해서 시점에 대한 리스크도 분산해야 된다. 시점에 대한 분산하고, 그다음에 비중 조절과 리밸런싱 그리고 배팅 시스템. 배팅 시스템은 켈리 배팅 시스템. 제거 뭐 다른 분들 거라도 챙겨 보셔가지고 이런 배팅 시스템과 비중 조절과 리밸런싱을 통해서 예, 주관이 배제된 배팅을 해야 된다. 이 뉴스 나오고 막 이게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누구는 진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누구는 이건 무조건 하락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은 없다. 무조건은. 예? 무조건은 없어요. 랜덤 누구도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다들 대비해 놓자. 하락에도 대비를 하고 그래서 결국엔 그래서 계절적 특성을 이해하고 바벨 전략이 뭡니까? 예, 계절적 특성을 이해하고 쓰는 전략이 할로윈 전략 114 전략이 되겠고요. 바벨 전략.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뭐 성장주와 배당주, 대형주와 소형주 이렇게 까는다. 이렇게 양쪽 바벨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위험에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보험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장이 무너져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잖아요. 디플레이션이 생겨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잖아요. 블랙스완이 생기고 시스템 붕괴가 생겨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안전자산이 채권, 금 이런 것도 담아놓자. 근데 뭐 코인을 금과 비교하는데 코인은 대표적인 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금은 거의 안전자산에 속하고 코인은 위험자산에 속하니까 사실은 이거랑 섞는 것도 사실은 바벨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코인과 금을 섞는다. 그러니까 코인과 금의 특성은 또 그거죠.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될 수 있는 특성이 되겠죠. 유동성에 오르는 코인과 또 금하고 조금 또 다른 게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벨 전략으로 해서 위험을 분산한다. 위험을 낮추는 거죠. 고위험, 고수익 하면은 이게 고수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랜덤 워크기 때문에 쭉 계속 가져가면 승률은 50%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위험이었다, 고수익이 되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산은 0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하더라. 계산해 보시면 0에 수렴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우리가 장기 투자하고 역발상 투자하고 비중 조절하고 리밸런싱하고 분할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위험을 저위험으로 낮추자. 저위험으로 낮추고 고수익은 그래도 저수익은 아니더라도 중수익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저위험 중수익을 하면 결국에는 승률은 50%지만 손익비가 달라지죠. 손익비가 이익이 극대화되고 손실은 최소화되니까 여기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리밸런싱을 계속함으로써 셰넌의 도깨비 이론을 이용하면서 자산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적용하면 되고요. 이 정도는 조금 알고서 여러분들이 투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마인드를, 그 생각을, 창의성 등을 생각을 하고 계속 만들어 간다. 지금 요즘에 저 PBR 또 반등을 해가지고 금융주들이 막 올라갔죠. 근데 올라갈 때 못 추격하는 것보다는 미리 갖고 있으면 수익을 그대로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거죠. 줄여서 또 현금화해서 또 지금 제일 안 좋은 건설주 등에 또 이제 차근차근 또 살짝씩 리밸런싱 하면서 바꿔가고, 그리고 확증 편향을 멀리 해야 됩니다. 확증 편향을 멀리하고 확신이 든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냥 확신이 들면 몰빵 투자해서 물론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승률은 너무 낮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뉴스는, 그리고 확신을 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거는 설계일 수도 있다. 설계. 그리고 음, 아무리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확신이 드는 종목이 있으면은 더라도 뭐 20% 이상 들어가지 마. 20% 이하로 들어간다. 20% 이상이 되면 내 그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이, 투자 자산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움직입니다. 이거 한 종목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 불패 신화가 있었죠.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지금 아직 뭐 패는 아니에요. 패는 아닌데 지금 AI 장세에서 지금 많이 소외되고 있잖아요. AI 장세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럴 줄 누가 알았나요? 삼성전자가. 에, 다들 다들 유동성 들어오고 반도체 돌아오면 삼성전자도 오를 거라 했는데 영 지금 시원찮죠. 그런데 앞으로 또 모른다. 어떻게 갈지, 랜덤워크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냥 가져가다 보면은 얻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추측하는 건, 예측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 이렇게 뭐 예측한 대로, 투기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투기가 예측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예측해서 뭡니까? 어, 내가 산 거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거. 예? 비싼 가격에 넘기는 거죠. 트레이딩. 투자는 다릅니다. 투자는 뭐 이것도 하나의 투자 방식이 되겠지만, 투자의 하나에 속하는 거겠지만, 진짜 장기 투자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것과 투기 예측해서 그 매매 수익을 올리는 것과는 이 다른 영역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이게 훨씬 또 예, 쉽다. 쉽고 마인드 관리가 어려운 거야. 아무튼 이런 거를 알고, 자기가 단타에 소질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 공부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렇더라도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한 그 통찰 같은 거는 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좀 이 투자 구루들한테서 조금 예, 통찰을 좀 얻을 필요도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얻어야 된다. 하지만 뭐 결국에는 음, 결론은 주가나 자산 시장의 횡보는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취한 사람들의 횡보처럼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게 예, 오늘의 주제였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일요일 휴일 잘 쉬시고 내일 또 뭐 오늘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쉬시고 내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 새로운 주를 시작하시면. 근데 월요일 무서운데. 그러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